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의학과 오성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적은 없나요?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빠지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휴 기간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상시뿐 아니라 연휴 기간에 특히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참 많이 오는데요. 그중에 열이 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열이 나면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열이 우리 몸에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우리 몸이 열을 내는 것이므로 열이 나지만 아이가 평소처럼 잘 논다면 집에서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8.5도 이상 열이 지속된다면 우선 해열제를 먹이고 3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연휴뿐 아니라 평소에도 해열제 시럽을 가정 상비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아이가 열이 날 때 응급실에 꼭 가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38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연령은 폐혈증 등의 위험성이 있고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생후 3개월이 넘은 어린이에게 39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면서 평소보다 처진다거나 숨이 차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 보이는 경우는 일단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 명절에는 음식을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픈 분들이 응급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고 설사를 수차례 하게 된다면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통은 주로 묵직한 통증으로 시작해서 배가 꼬이듯이 주기적으로 아파집니다. 경미한 장염은 안정을 취하면서 청량음료나 과일 주스, 카페인 등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이온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 증세를 치료하면 대부분 3, 4일 후에 증세가 완화됩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에 꼭 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소아나 노인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설사로 인해 처져 있을 때. 둘째, 젊은 분이더라도 설사와 복통이 더욱 심해지면서 발열이나 혈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이때에는 수액치료나 항생제 치료를 처방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연휴 기간 요리를 하다가 또는 음주가 늘고 다툼도 많아지면서 찢어지거나 긁히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외상은 응급실 방문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먼저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며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깨끗한 천이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상처를 압박해서 출혈을 멈추도록 합니다. 이때 상처 부위에 담뱃재나 혹은 지혈제로 알려진 가루약을 처방 없이 뿌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2차 감염을 유발하거나 의사가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긁히거나 까진 정도의 가벼운 상처는 세척과 간단한 연고 도포만으로 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처는 상처 봉합은 물론 파상풍 등의 감염에 대한 처치가 필요함으로써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20분 이상 지혈했지만 지혈이 잘 안 될 때, 근육이나 뼈까지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났을 때, 팔꿈치나 무릎 등 구부러지는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때, 상처가 넓고 틈이 벌어진 때 등입니다. 연휴에는 어른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이들끼리만 신나게 뛰어놀다가 다쳐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손상은 예방이 최고이므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단 집에서 아이의 상태를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의식소실이나 기억상실, 구토 혹은 미만성 두통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두개강 내 출혈의 가능성이 0.1% 이하로 알려져 있고 이 경우에는 CT 촬영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 손상의 기전이 심하거나 외상 후 앞서 언급한 의식소실, 기억상실, 구토 혹은 미만성 두통 중에 하나라도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실에 꼭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으세요. 다른 손상과 마찬가지로 화상 역시 연휴 기간 응급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 듯한데요. 일단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데웠을 때는 바로 화상 연고를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먼저 화상 부위를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틀어서 흐르는 찬물로 열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상처를 약 10분 정도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나 국 등이 쏟아졌을 때는 피부와 옷이 들러붙지 않았다면 얼른 옷을 벗기고, 반면에 피부와 옷이 붙은 상태일 땐 억지로 옷을 분리하지 마세요. 물집이 생겼을 때에는 터트리지 말고 물에 적신 거즈로 감싼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화상에 의한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피합니다. 얼굴, 손가락, 발가락, 회음부를 대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꼭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그 이외의 부위에 1에서 2cm 정도의 가벼운 화상은 집에서 깨끗이 소독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상 연고를 바르면서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면 귀성길, 귀경길 교통사고 환자가 급증합니다. 다른 손상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겠죠.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먼저 차량 점검을 해야 하고 과속 운전 및 졸음 운전은 피하세요. 안전벨트와 소화용 카시트는 필수입니다. 중증의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지 근처 응급실에서 먼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환자 및 보호자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응급실로 전화를 해서 환자 이송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 이송 시에는 해당 병원 의료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치료, 이송을 원하는 병원의 수용 능력 등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병원을 옮겼다가 병실이 없거나 옮긴 병원이 수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입원 기준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전복, 차량 간 정면 충돌, 보행자 교통사고 등 손상 기전이 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 가깝거나 큰 병원으로 환자를 즉시 이송하여 치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다른 승용차가 뒤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살짝 쿵 하고 부딪혀서 단순히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해자분은 별로 오지 않는데 피해자분들은 한결같이 방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뒷목 및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임상적으로 경추부 염좌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 2주가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 바로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경과를 좀 관찰하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외래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휴 기간에 붐비는 응급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겠죠. 때로는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숨을 몰아쉬고 급기야 손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학 용어로는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안 쉬어져요. 손발이 저려요. 손발이 꼬여요. 하면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당황해서 주로 119를 이용해서 응급실로 오십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분이 대화 중에 화가 나서 아니면 혼이 나서 아니면 열받아서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면 일단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먹고 진정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호흡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쉬게 된다면 모든 증상은 곧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천천히 숨을 쉴 수 없는 분이 있는데요. 이때는 응급실에 오실 수밖에 없겠죠. 응급실에서도 역시 과호흡증후군의 원인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단 환자를 안심시키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에는 응급실에서 주로 보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연세 지긋한 어르신 손을 잡고 부모님께 영양제를 놓아드리고 싶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제분들의 효심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이 특별히 불편하신 것이 없고 단순히 건강이 염려되어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영양제를 맞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더 자주 찾아뵙고 문안을 엿주는 것이 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셔야 할 약들은 장거리 이동 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서 약만 처방받는 것은 불가능한 곳도 있고 혹은 약 이름을 몰라서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처방이 가능하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 환자분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에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많이 불편하고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온 환자를 더 먼저 진료해 준다면 화가 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환자는 숨을 못 쉬고 혈압이 떨어지는 위중한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지만 덜어는 그렇지 못하고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응급실은 은행처럼 먼저 온 순서대로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늦게 왔더라도 생명이 위중한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곳입니다. 요즘 소통과 공감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설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